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할 때 이를 국제사회에 공개하기로 남북 정상이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다음 달 실행되는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들어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3, 4주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담 일정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일본과도 대화 용의가 있었다고 전하고 북일 사이에 다리를 놓는 데 기꺼이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보다 30분 늦은 평양 표준시를 서울 표준시에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표준시인 평양시는 도입 3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통일을 이룩한 독일은 옛 동서독의 국경지대를 생태계의 보호와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9시 뉴스도 남북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중점적으로 전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틀 지난 오늘 청와대는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합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바로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쇄할 때 국제사회에 공개한다는 것으로 두 정상이 이에 합의했습니다. 폐쇄 시기는 다음 달이며 투명한 공개를 위해 전문가와 언론인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유호윤 기자입니다. 지난 남북 정상회담 오전 비공개 회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월 공개를 위해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을 이때 북으로 초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는 게 청와대 발표입니다. 김 위원장이 폐쇄를 거론한 곳은 그동안 6차례 핵실험을 한 함경북도 풍계리입니다. 폐쇄 시점은 다음 달, 특히 북미 정상회담 이전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핵실험장 폐쇄 및 대공개 방침 천명은 향후 논의될 북한 핵의 검증 과정에서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핵실험장 폐쇄와 공개라는 합의는 남북 간 사전조율 결과가 아니라 정상 간 대화 과정에서 처음 나온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시 환영했고 남북은 북측이 준비되는 대로 구체적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전쟁의 아픈 역사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무력 사용이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언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북한이 당장 다음 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힌 건 5월 말 또는 6월 초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 핵사찰에 들어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다영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격적인 핵실험장 폐쇄 계획과 대외 공개 방침 발표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선 공인된 국제기구의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IAEA는 과거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있을 북한 핵시설 사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남북 정상회담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 19일 북한 핵사찰 준비는 단 몇 주면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타결을 전제로 IAEA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이 허용되면 기술적인 난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이 허용만 하면 얼마 안 걸려요. 풍계리 핵실험장의 경우에는 시료 채취 등 간단한 사찰 작업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핵시설 해체 역시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게 IAEA 측 입장입니다. 북미 협상을 지켜봐야겠지만 핵사찰 내용과 범위도 관건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IAEA 사찰을 수용한다면 일단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의 첫 출발은 순조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장 폐쇄와 공개를 천명한 점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비핵화가 핵심 의제가 될 북미 정상회담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됩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판문점 선언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완전한 비핵화로 한 단계 격상돼 명문화됐습니다. 하지만 신중한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이 지금까지 핵 프로그램 폐기에 구체적 신호를 준 적이 없다고 밝혔고, 아사히 신문은 단계적 비핵화를 향한 과거 합의가 모두 무효화됐다고 상기시켰습니다. Is he going to give up his entire package of nuclear and military might? I don't think so. 그런 만큼 한미 두 나라의 전문가와 언론까지도 초청해 확인토록 하겠다는 것은 핵실험장 폐쇄로 비핵화 이행 의지를 강조하고 비핵화 검증 과정상 투명성도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는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북한이 군사시설의 일부인 핵실험장을 공개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금기를 깬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북미회담 직전인 5월 중으로 못 박은 것도 주목됩니다. 비핵화가 핵심 의제가 되는 북미 회담에 진정성 있게 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북한은 남북 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중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선 국제사회 반응에 따라 북한이 핵탄두 보유 시설이나 우라늄 농축 시설 등을 추가 공개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이 비핵화 담판이 이루어질 북미 정상회담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특히 향후 3, 4주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북미 회담의 조기 개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미국 내 여론도 기대감이 점차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전종철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사실상 5월 말 정도로 특정했습니다. 앞으로 3, 4주 안에 열릴 것 같다고 말한 것인데 6월 초쯤이 될 거란 당초 전망보다는 다소 앞당겨진 셈입니다. I think we'll have a meeting over the next 3 or 4 weeks. It's going to be a very important meet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f North Korea. 지지자들이 노벨상을 연호하자 흐뭇함을 감추지 않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이는가 하면 스스로 노벨상이란 혼잣말도 합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That's very nice. Thank you. That's very nice. Nobel. 앞서 한미 정상은 1시간 넘게 이어진 전화통화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동력을 살려간다는 취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적으로 치러진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실현 목표를 확인한 것은 전 세계에 반가운 일이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까지 온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큰 결단이 크게 기여했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실현 방안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선 두세 곳으로 압축하며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그 시기와 장소 발표가 임박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아베 일본 총리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연쇄 통화를 갖고 회담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일본 내에선 북한과의 관계에서 일본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일본과 대화할 뜻이 있다는 점을 일본 정부에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국 정상 가운데 두 번째로 아베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전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일본만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일본 내 우려가 있는 가운데 남북 정상 간에 나눈 북일 관계 문제가 관건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일본이 과거사 청산에 바탕을 둔 북일 국교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전하자 김 위원장도 일본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는 점을 일본 측에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도 북과 대화할 기회를 마련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문 대통령에게 도움을 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움직임을 전향적이라고 평가하고 판문점 선언이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에서 납북자 문제가 거론된 데 대한 사의도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저녁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통화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가 남북러 삼각 협력 사업으로 이어지기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오늘 청와대가 밝힌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있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평양 표준시를 서울과 맞추겠다고 전격적으로 밝혔습니다. 지금은 남과 북이 30분 차이가 나는데요. 이제 이 시차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송금한 기자입니다. 지금 두 정상이 만나서 악수 나누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역사적인 첫 만남은 오전 9시 30분 전 세계로 전달됐습니다. 북한은 이 순간을 9시로 보도했습니다. 오전 9시 반문각을 나서시어 판문점 분리선 앞에 이르시었습니다. 서울보다 30분 늦은 평양의 표준시에 따른 겁니다. 식수 행사는 4시 반, 만찬 행사는 6시 반에 시작하는 등 만남을 비롯한 회담의 주요 행사는 북한을 배려하듯 30분부터 진행됐습니다. 이 같은 30분의 시차가 이제는 사라집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서울 표준시보다 30분 늦는 평양 표준시를 서울 표준시에 맞추겠다는. 김 위원장은 평화의 집 대기실에서 서울과 평양 시각을 가리킨 두 개의 시계를 보고 매우 가슴이 아팠다며 문 대통령에게 이같이 약속했습니다. 남과 북은 같은 땅이고 몇 미터 걸어왔을 뿐인데 왜 시간이 다르냐는 말도 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법률 개정과 비슷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표준시를 변경한 만큼 조만간 비슷한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이로써 북한의 표준시인 평양시는 도입된 지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는데요. 북한이 표준시 통일을 먼저 제안한 배경과 속내, 김범주 기자가 짚어봅니다. 시계가 새벽 0시를 가리키자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3년 전 북한은 우리 표준시보다 30분 늦은 이른바 평양시를 도입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새 정권의 자주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간악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나라의 표준 시간까지 빼앗는 천추의 용서 못할 범죄 행위를 감행하였다. 실제 우리나라의 현재 표준시는 일본을 지나는 동경 135도가 기준으로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조정됐습니다. 광복 이후 우리 정부는 한 차례 표준시 기준을 예전에 127.5도로 되돌렸다가 1961년 다시 현재처럼 바꿨습니다. 남북한 간 시차가 생기면서 개성공단 운영 등 남북 교류는 일부 혼선을 빚었습니다. 출입 시간에서 차이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인 출입이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남북한 인력들의 시간차로 인해 가지고 근무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표준시 통일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좀 적극적인 그런 의지 또 빠른 속도로 실행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시차로 갈렸던 남과 북이 다시 같은 시간을 공유할 경우 심리적 정서적 거리감이 좁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오늘 가장 관심사는 핵실험장 폐쇄를 외부에 공개한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그 핵실험장이 과연 어떤 곳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핵무장의 상징과도 같은 곳, 바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입니다. 이곳은 갱도 여러 개를 갖췄습니다. 북한은 2006년에 동쪽 1번 갱도에서 처음으로 핵실험을 합니다. 2차에서 6차까지 핵실험은 북쪽 2번 갱도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2번 갱도는 이제는 지반이 약해져서 붕괴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폐쇄하겠다고 한 갱도는 어떤 갱도고 규모나 상태는 어떤지 이철호 기자가 짚어봅니다. 남북 정상회담 직전 북한은 핵실험 중단과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합니다.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결정에 일부에서는 쓸모 없어진 곳을 폐쇄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동쪽 1번 갱도는 이미 버려진 상태고 붕괴 조짐을 보이는 북쪽 2번 갱도도 사실상 쓸모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의구심을 정상회담에서 직접 반박했습니다. 와서 보면 알겠지만 기존 실험 시설보다 더 큰 2개의 갱도가 더 있고 이는 아주 건재하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더 크고 건재한 2개의 갱도는 어디일까? 정부 당국은 남쪽과 서쪽 갱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갱도 내부는 방사능 물질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여러 겹의 두꺼운 차단문과 핵폭발 장치를 갖춘 구조입니다. 현재 남쪽 3번 갱도는 당장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이고 서쪽 4번 갱도도 조금만 보강하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번 갱도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만 내리면은 한 달 이내 모든 핵심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북한은 2008년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할 때 이를 녹화한 뒤 전 세계에 공개했는데 이번 핵실험장 폐쇄는 생중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렇게 핵실험장 폐쇄는 물론 외부 공개까지 하겠다고 한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체제가 보장된다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왜 핵을 갖고 어렵게 살겠느냐라고 언급했는데 이제는 경제 발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가 보장된다면 더 이상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조건으로 평화조약 체결과 체제 보장 등을 언급한 대목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왜 핵을 갖고 어렵게 살겠느냐고 언급한 대목은 최근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이젠 경제 발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과도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의 구체적 대응 조치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다는 관측입니다. 미국으로서 북한의 체제 불안과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저는 제시하기를 기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미북 수교 회담의 개시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상호 간의 연락사무소 개설. 결국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계기로 제재 국면을 해소하고 경제 건설 총력이라는 새 전략 노선을 실현하겠다는 계산인 셈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와 체제 보장 교환이라는 카드를 공개적으로 꺼냄에 따라 정상회담을 앞둔 북미 간 협상이 성공과 실패를 가를 중대의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자신과 대화를 해보면 핵을 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란 발언도 했습니다. 올해 초 신년사만 해도 핵 단추를 언급하며 말폭탄을 주고받던 때와는 완전히 상반된 얘긴데요. 국제사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발표할 때만 해도 핵 무력 완성을 주장하며 미국을 위협했습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선 180도 달라진 발언이 나왔습니다. 내가 남쪽이나 태평양상으로 핵을 쏘거나 미국을 겨냥해서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알게 될 것이다. 지난해 8월 북한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이 화성 12형 미사일로 미국령 괌을 포위 사격할 준비가 돼 있다는 발언 이후 괌 주민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됐던 것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미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해 미국 내 우려를 해소하려는 포석도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대미 그런 의지가 강하다라는 거, 그것을 분명하게 이제 미국한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 대해 매우 많이 열려있고 훌륭하다는 외교적 언사를 보낸 바 있어 두 정상이 회담을 앞두고 신뢰를 쌓으려 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에게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요. 이에 앞선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이를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폐쇄와 폐기,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고은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였습니다.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다. 발표 다음 날 북한은 공식 매체의 영문판을 통해서도 디스멘틀, 즉 폐기하겠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비핵화 단계에서 폐기는 핵시설을 영구히 쓰지 못하도록 해체 등 물리적 조치를 한다는 뜻입니다. 핵실험을 안 하겠다는 유예 선언과 핵시설 가동을 멈추는 동결, 가동을 못하게 하는 불능화에 이은 가장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용어의 특별한 차이나 뉘앙스를 따질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장 폐기 대신 폐쇄를 언급한 건 핵실험 중지를 선언한 가운데 동결과 불능화로 이어지는 조치를 밟아 나가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먼저 폐쇄라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 폐쇄, 불능화, 또 완전한 핵폐기까지 가는 이 단계적으로 북한이 이 진행을 하겠다는 비핵화 과정 자체를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폐기 대신 폐쇄를 거론한 건 미국과의 이후 협상을 염두에 둔 압박이라는 관측입니다. 핵실험장 등의 폐기를 위해선 체제 안전 보장 등의 조건이 맞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는 것입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허유진 기자입니다. 2016년 개성공단 폐쇄로 경기도 일산의 정상회담에서 경협 가능성이 제기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다시 재가동이 된다고 그러면은 다시 전에 2008년도에 초기에 들어갔던 심정으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는. 해길목 강원도 고성 명파리 마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고성 주민들이 입은 피해액만 3,500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입니다. 육로가 터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많이 나아질 겁니다. 그럼 큰 기대도 하고 있고요. 남북 경협은 언제쯤 재개될 수 있을까?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남북 경협을 가로막는 가장 큰 산입니다. 북한산 섬유 제품 수입이나 핵미사일 자금 전용 우려가 있는 대량의 현금 제공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에서 들어가는 1년에 9천만 불의 현금,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에서 들어가는 4천만 불의 현금. 이것이 기본적으로 대북제재가 위배되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올해 안에 유엔 제재 수위가 낮아지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협의하기 위해 적십자 회담이 추진됩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적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는 준비에도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는 쪽으로 검토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댓글 조작 규탄과 특검 촉구 대회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아무런 성과도 내실도 구체적 로드맵은 한마디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 비준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대장 폐쇄 시 대외 공개 방안 등에 대해 북한 핵실험 중단의 첫걸음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 뒷이야기도 추가 공개했습니다. 만찬장 식탁에 올라 화제가 된 평양냉면. 덩달아 서울의 평양냉면집들도 북적였다는 소식이 웃음을 안겼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만찬장에서는 평양냉면이 단연 화제였습니다. 남북 두 정상과 두 여사는 냉면 메뉴도 물냉면으로 통일했습니다. 서울의 평양냉면집이 크게 붐볐다는 소식도 화제가 됐습니다.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시민들도 감격한 게 아니겠냐며 기뻐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술을 권하기도 했고 김정숙 여사와도 한박 웃음을 지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서훈 국정원장과 송영무 국방장관에게도 술을 권했을 정도로 자리를 옮겨 다니며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였습니다. 대부분 사실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서 술 한 잔씩 다 권하고 이설주 여사에게도 술을 권하고 그렇게 아주 그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져 갔고요. 깜짝 등장한 북측 마술사는 5만 원권을 $100 지폐로 바꿔 문 대통령에게 건네기도 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헤어짐을 미루다 보니 만찬은 예정보다 40분 늦게 마무리됐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주말 내내 온라인에서도 뜨거운 관심거리였는데요. 정상회담의 주요 장면들이 재치 있는 패러디로 재가공되기도 했습니다. 황경주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두 정상이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는 이 역사적인 장면을 누리꾼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반다비와 수호랑에 비유된 두 사람, 비교해보니 꼭 닮았습니다. 만화 캐릭터 푸우와 티거랑 빼닮았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가장 관심을 끈 건 역시 평양에서 온 냉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유명한 광고를 본따 냉면을 가져온 김 위원장도 이른바 배달의 민족으로 묘사됐습니다. 평양냉면 이 멀리 온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회담장 분위기를 녹였던 김 위원장의 이 발언은 여기저기서 패러디되고 있습니다. 인이라는 애칭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 옆자리는 훈민정음을 엉뚱하지만 재치 있게 활용해 은희 김정은 위원장 지정석으로 묘사했습니다. 손잡고 다정히 선 두 정상의 모습에 오늘부터 1일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11년 만에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이 정치적 행사 이상의 희망과 기대감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 정상회담 동안 김 위원장을 보좌하는 역할로 부각되었지만 사실 당내 직책은 대내 선전인데요. 앞으로 판문점 선언을 북한 내에 알리는 주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효용 기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정상회담에서도 존재감을 톡톡히 드러낸 김여정 제1부부장. 특유의 해맑은 표정을 잃지 않으면서도 꼼꼼히 업무를 지시하는 빈틈없는 모습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만찬장에서도 원로급 인사들과 잇따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가 하면 유력 정치인이 다가와 명함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쪽에서 스타가 됐다고 농담을 건넬 정도였습니다. 회장이 없으니까. 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좌하는 역할이 부각되어 왔지만 김 부부장의 직책은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체제 선전과 주민들의 사상교육을 전담하는 노동당의 핵심 부서로 김 위원장이 직접 말리마 속도전이라는 말을 만든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과 남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조선 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북한 매체들이 연일 정상회담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하는 가운데 오빠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앞으로도 북한의 대내 선전을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쉬리나 공동경비구역 JSA 같은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남과 북이 갈등을 겪거나 우정을 나누는 이야기는 한국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골 소재죠. 지난 몇 년 사이에 선보인 한국 영화들은 우리 분단 현실을 어떻게 담아냈을까요? 송영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